넓은 앞마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온 가족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그 땅.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당 한복판에서 시커먼 액체가 솟구쳐 오릅니다. 냄새를 맡아봤더니 원유입니다. 사람들이 검은 황금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 여러분은 드디어 지독한 가난을 끝낼 수 있다며 화로성을 지릅니다. 그 순간 총을 든 덩치 큰 이웃이 마당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아무 말 없이 거대한 파이프를 꽂더니 매일 수백만 배럴의 황금을 자기 집으로 퍼가기 시작하죠. 울부짖으며 항의하는 여러분에게 그는 동전 몇 잎을 던지며 비웃습니다. 내 덕분에 이거라도 버는 줄 알아.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1950년대 초 이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당해야만 했던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과 소련은 이란의 석유를 독차지하기 위해 중립국이던 이란을 무자비하게 침공했습니다. 기존의 국왕을 강제로 쫓아내고 젊은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를 꼭두각시 왕좌에 앉혔죠. 한 나라의 주권이 강대국의 입맛대로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세운 이 젊은 국왕은 국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유목민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사유지를 자신의 것으로 빼앗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거리에는 굶주림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의 가슴을 가장 찢어놓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꽉 쥐고 있던 영국 이란 석유 회사는 이란의 석유를 캐내고 파는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챙기면서도 정작 땅의 주인인 이란 국민들과는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자원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굶주려야 했던 사람들. 그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짙은 절망 속에서 영웅을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1951년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총리에 오른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넉넉한 지주 출신이었죠. 하지만 내 집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꼴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 뼛속까지 뜨거운 조국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몹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좌파, 중도파, 민족주의자, 보수적인 성직자까지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죠. 모사데크는 이 이질적인 세력들의 손을 굳게 맞잡게 했습니다. 국민전선이라는 거대한 연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총리가 된 그는 곧바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심지어 자신과 같은 부유한 지주들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앞마당에서 황금을 훔쳐가는 영국을 내쫓고 석유를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 모사데크는 영국에 요구했습니다.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자고. 하지만 영국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사데크는 단호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영국 석유회사 직원들을 전원 추방하고 1951년 4월 전 세계가 뒤집힐 선언을 던집니다.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검은 황금이 제 주인에게 돌아온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선언은 동시에 이란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폭풍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영국은 길길 날뛰었습니다. 처음엔 점잖게 신고부터 했습니다. 이란의 국유화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죠.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이란을 국제적인 미치광이로 만들려 한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영국의 억지에 쉽게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진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거대한 해군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동원해 이란의 석유 애수출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사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죠. 설상가상으로 영국 기술자들이 앙심을 품고 모두 빠져나가자 복잡한 시추 설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51년 2억 4천만 배럴이던 석유 생산량이 이듬해 고작 1,000만 배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95%의 국부가 증발한 겁니다. 국가 수입은 바닥을 쳤고 당장 내일 아이들에게 먹일 빵조락조 구하기 힘든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공격은 밖에서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 증범죄와 영탐들은 이란 내부로 스며들어 반정부 세력에게 돈을 뿌렸습니다. 폭동을 부추기고 나라를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거죠. 밖에서는 굶어 죽고 안에서는 분열되어 싸우는 최악의 상황. 하지만 이란은 버텼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끔찍한 건 주권을 잃은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영국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이 싸움에 동네 최강의 주먹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오히려 영국을 나무라며 공정한 중재자가 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1952년 말 아이젠하워가 새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라는 붉은 유령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중국이 줄줄이 공산화되는 걸 지켜보며 세상 모든 것을 붉은색 안경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영국의 스파이 몬티 우드하우스는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석유 이야기는 쏙 빼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모사데크를 내버려 두면 공산주의자들이 이란을 집어삼킬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린 모사데크가 비상 권한을 행사하고 좌파 세력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자 미국은 확신해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공산주의 독재자다.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CIA와 MI6가 손을 잡았습니다. 꼭두각시로 쓸 장군 파즐로후 자헤디를 미리 점찍어두고 총책임자로 CIA 요한 커밋 루즈벨트를 세웠죠.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아약스 작전의 탄생입니다. 작전 자금은 당시 1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200만 달러. 이 돈은 곧바로 어두운 뒷골목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인, 지식인, 그리고 한때 모사데크의 든든한 아군이었던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카샤니까지 달러 앞에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수된 언론들은 매일 가짜 뉴스를 찍어냈습니다. 거액을 받은 선동가들은 불량배를 풀어 거리를 폭동으로 물들였죠. 이란 전체가 끝없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953년 8월 20일 첫 번째 기습이 시작됩니다. 눈치만 보던 이란 국왕은 CIA의 지시에 따라 모사데크를 해임하는 불법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밤중에 군인들이 총리의 집을 기습했죠. 하지만 모사데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어군이 기다리고 있었고 기습부대는 현장에서 무장해정당에 체포됐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자헤디 장군은 CIA의 비밀 은신처로 도망갔고 국왕은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해외로 야반 도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은 국왕의 동상을 밧줄로 끌어내렸습니다. 워싱턴도 포기했습니다. 작전 중단, 철수하라. 모두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뒷골목에 숨어있던 루시벨트와 자헤디는 본국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한 가지 무기가 남아있었습니다. 돈과 가짜뉴스. 1953년 8월 19일 아침 CIA의 달러로 매수된 폭동들이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퍼지자 부패한 군인들과 경찰이 쿠데타 대열에 합류했죠. 은신처에서 벌벌 떨던 자헤디는 그제서야 기어나와 전차 위로 올라탔습니다. 방송국을 점령하고 마이크를 쥔 그가 외쳤습니다. 나는 새로운 총리다. 32대의 셔먼 전차가 시내를 포위했습니다. 포격과 총탄이 오가는 전투 속에서 약 300명이 차가운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모사데크의 집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끝내 체포됐습니다. 며칠 뒤 야반 도주했던 국왕이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그는 작전을 성공시킨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왕좌는 신과 내 군대 그리고 당신 덕분입니다. 돌아온 국왕은 예전의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든든한 뒷배를 얻은 그는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자를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야당 활동은 전면 불법으로 규정됐고 진보 세력부터 종교 지도자까지 모조리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 사박. 이 악명 높은 비밀 경찰은 밤낮 없이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주권이나 부당함을 입에 노리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고문을 당했죠. 이웃조차 서로 믿을 수 없는 공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석유회사, 오늘날의 BP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전을 도운 미국 기업들도 당당히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이란 땀이 섞인 검은 황금은 다시 외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작전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작이 세상에 알려지면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같은 방법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란에서 성공에 도취된 미국은 이후 과테말라,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바 등 세계 곳곳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억지로 억눌러 놓은 분노는 언젠가 훨씬 더 커다란 폭발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온갖 옥정을 누리던 국왕과 사박의 공포 통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이란의 땅 아래 묻어둔 거대한 화약고는 결국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합니다. 친미 독재 정권은 무너졌고 이란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강력한 반미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심어놓았던 괴물이 결국 자신들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거죠. 50년이 훌쩍 넘은 뒤 오바마 대통령은 1953년 미국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마당은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수십 년간 이란 국민들이 흘린 피눈물은 어떤 사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돈 100만 달러와 조작된 가짜뉴스, 그것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전부였습니다. 1953년 이란 쿠데타는 낡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관리와 주권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소중한 것인지, 피 묻은 검은 황금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